킹스 리포터 뉴스 아워의 시간입니다. 저희는 천일국 이대왕 문형진님을 대신해서 나온 팀에도 본부장하고 윤호석 권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는 오늘은 2023년 3월 22일 그리고 전기 14년 전력 윤 2월 1일입니다. 윤달이 2월에 오는 것이 참 드물은데 오늘 또 윤달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음력을 아시니까 잘 아시죠? 음력하고 양력하고 좀 한 11일 정도 차이가 나요. 양력은 약 365일인데 음력은 354일. 그래서 11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약 3년에 한 번씩, 보다 정확하게는 19년에 7번씩 윤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윤달인데 이 철력을 우리가 빨리 사람들이 인식하고 그리고 그걸 많이 쓰게 해야 되겠어요. 철력도 윤달 들어가요? 그럼요. 윤달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은 나중에는 6월에 눈이 오고 7월에 눈이 오고 그럴 거니까. 그러겠네. 그러니까 세계는 달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동 아랍권이라든가 그쪽은 이 윤달을 안 써요. 왜냐면은 거기는 겨울이 여름 봄 가을 전혀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는 거예요. 유대력도 있어 유대력.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러니까 열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필요 없지만 역시 뭐라 그러죠? 한국, 일본, 중국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농사지 있는 것 때문에 필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어느 정도 이거 양력하고 음력을 맞춰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그러셨어요. 이 전력을 선포하실 때 앞으로 음력하고 양력이 아벨 가인의 입장에서 전력을 뒷받침하겠다, 근거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부터 윤달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먼저 우리 영토를 먼저 가긴 해야죠. 거기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렇습니다. 해야죠. 네. 습관 들여야지 그럼. 익숙하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말이죠. 일본에 천정궁이 있었나 이렇게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말이죠. 텍사스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그래서 현재 테네시 청평은 비 오고 있습니다. 기온은 영상 10도고요. 그리고 최소한 60분 동안은 계속 비가 오겠답니다. 오늘은 최고 기온이 11도고요. 그리고 아침에만 비 오고 그리고 아마 오후에는 개울방이죠. 오늘 밤에는 또 7도까지 내려갔다가 내일은 23도 햇빛이 나오고 23도까지 올라간답니다. 여기 펜실베이니아 동북 지방의 천일궁 지역은 5도 대체로 흐린 날씨고요. 그리고 오늘은 16도까지 올라가고 상당히 구름이 많이 끼겠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7도 내려가고 밤 늦게 비가 오겠답니다. 내일은 이쪽에 비 오겠네요. 16도까지 올라가지만. 그리고 금요일 밤에 그리고 토요일 밤까지 비가 좀 많이 오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텍사스의 자유방석 RV 캠프하고 캠프그라운드 RV 파크죠. 현재 19도 대체로 흐린 날씨. 거기는 손님이 아주 많다 그러네요. 주말에는 아주 좋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7도까지 올라가고 좀 습도가 높다 그럽니다. humid, 습도 높다는 뜻이죠. 그리고 오늘 밤에는 19도까지 내려갔다가 내일은 29도. 완전히 초여름 날씨가 되겠네요. 거기는. 그리고 순천을 봅시다. 순천은 가끔 비 오고 있네요. 18도 현재 기온이고, 그리고 오늘 밤에는 14도까지 내려갑니다. 오늘 밤에는 비가 좀 오겠답니다.
그리고 내일은 20도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일본 군마 현 천정궁은 현재 18도고요. 대체로 흐린 날씨 역시.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는 비가 약간 오고 내일은 16도까지 올라가겠다 이럽니다. 이렇게 일본, 한국, 중국 지방의 레이더를 지금 보십니다. 네. 자, 그러면 아버님 말씀으로 봅시다. 네. 참사랑 제2장 참사랑의 실제 헌천성경 357페이지 오른쪽 중간 단락 읽겠습니다. 사랑을 빼놓고는 일신이나 일체라는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복중에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습니다. 내가 사랑의 본질로 말미암아 복중에 잉태된 그 시간에서부터 부모의 사랑과 모든 관심이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랑의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태어나 사랑에서 생명의 인연을 이어받아 가지고 사랑을 받으면서 커가지고 상대를 맞을 수 있는 때가 되면 상대를 취하는 겁니다. 1983년 5월 1일. 예, 여기에 잉태된 그 순간부로 복중에 잉태된 그 순간에서부터 부모의 사랑과 모든 관심이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잉태 순간 그때부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전에 가정연합에서는 뭐 낙태를 허용했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 좀 이상한 원리를 만들어 가지고 태어나기 전에는 사람이 아니다. 태어날 때 뭐 영이 들어가고. 그런데 그 원리도 맞지 않아요. 왜냐면은 성상과 형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있어요. 항상 이제 내적인 면하고 외적인 면이 항상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정자하고 난자가 딱 만났을 때부터 그것은 엄격히 이제 인권이 있는 인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태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가 그걸 인공적으로 뭐 낙태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것이 미국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아무튼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미국의 대법원에서 73년부터 계속되었던 낙태 허용 전례를 완전히 깨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그리고 이대왕님도 아버님께 직접 여쭤보셨어요. 인간의 생명 언제부터냐? 언제부터입니까? 했더니 아버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잉태 순간부터. 여기서도 그것이 나옵니다. 예, 아주 이건 아름답죠? 그래서 사랑으로 태어나 사랑에서 생명의 인연을 이어받아가지고 사랑을 받으면서 커가지고 상대를 맞출 수 있는 때가 되면 상대를 취하는 겁니다. Praise God. 예. 이제 3대 왕이 이제 커가지고 상대를 맞출 수 있는 때가 이제 되어갑니다. 한 달 남았어. 딱 한 달 남았습니다. 그것이 아주 엄청난 섭리적인 사건이죠. 네, 역사에 한국, 일본에서 많은 분들이 못 오시는 게 참 아쉽지만은 뭐 그건 좀 할 수 없고 여러분이 거기 계시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역시 3대가 축복을 받는다. 이것이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관을 이제 처음으로 쓰시게 되는 것이죠. 네. 와, 기가 막히네. 한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네. 한 승리. 페이지가 아니고 승리의 한 페이지 시대가 넘어. 한 페이지가 아니고 이제 아무튼 페이지 아니고 말로는 표현 못하죠. 말로는 표현을 못합니다. 예, 아버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뉴스로 넘어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체포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제 수요일 날 예. 수요일 아침이 밝아왔는데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 대배심원이 오늘 다시 모인대요. 그래서 기소 여부를 오늘 다시 검토하겠답니다. 대심원 제도를 여러분 혹시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조금 설명할까요? 이건 보통 공판에서 재판에서 보시는 그 배심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대배심원에는 그러니까 이거 원래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검찰이 혼자서 결정하면은 좀 안 되니까 좀 더 민주적으로 하자. 그 일반 시민들을 뭐 어떤 때는 20-30명, 어떤 때는 40-50명 모아가지고 검찰이 그 사람들을 이제 방에다가 모아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다라는 증거를 거기다가 이 사람들에게 일반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런 증거도 있고 이런 증거도 있고 이런 증거도 있고 그리고 증인도 불러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대배심원이 이제 나중에 끝나면은 투표를 합니다. 기소 여부를 놓고. 그런데 여기는 이상한 게 피고인은 거기 그 자리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들어갈 권리가 좀 앞으로 내가 항상 뒤로 봐야 당신을 보니까. 못 들어가요. 피고인의 변호인도 못 들어가요. 오로지 이제 검찰이 이제 원맨 쇼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거니까. 기소한다고 결과가 나오면은 그러면은 그 재판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 아마 한번 들어간다. 왜냐면은 거기서 이제 그 피고인은 증언 자기가 혼자 들어가서 증언할 기회를 줄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호인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완전히 일방적인 어떤 면에서 일방적인 것인데 검찰이 혼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보다도 일반 시민들이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더 민주적이다 해서 처음 시작된 제도입니다. 근데 일반 시민을 그 배심원을 어떤 기준으로 뽑느냐 그게 문제.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선거하기 위해서 등록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명단이 있어요. 그 속에 민주당 편이 많으면은 또 뉴욕이니까 당연히 많죠. 당연히 그 많아요.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기소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의 예측이에요. 왜냐면 여기 뉴욕이니까. 그런데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화요일 날 체포된다. 그런 정보가 있으셨던 모양인데 이제 수요일이지만 아직 기소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배심원이 아직 결정도 안 됐고 못 됐고 오늘 다시 모인대. 오늘 다시 모여서 그것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월요일인가 이제 검찰 측이 마지막 한 명 증인을 불렀는데 그 증인이 상당히 트럼프에 유리한 증언을 했나 봐요. 사실 이 대배심원의 그 내용은 다 비밀이에요. 비밀.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역시 좀씩 새 나오죠. 비밀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 네. 다 알지. 네. 네. 이거 아까 닫아버렸네. 내가 이따가 미국 그쪽한테 357이었죠. 네. 다시 찾아요. 357. 네. 그래서 이제 뭐 체포가 기소가 안 될 가능성도 조금 있지만 뭐 80% 90%는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민주당 사람들도 트럼프가 기소되면은 그러면은 2024년 대선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다. 뭐 트럼프의 대승리로 될 것이다.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기소가 되면은? 기소되면.
체포되면 그 참 이상하네. 왜냐면은 그때 왜냐면 이건 너무나 이 검찰의 그 횡포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를 지금까지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들도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트럼프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공화당의 예비 선거는 물론이고 내년에 대선까지도 트럼프가 쉽게 이길 것이다라고 그건 1년 반 넘게 지금 남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네. 기소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네. Maybe. 감옥에 가서 한번 좀 오케이. 조금 살고 나와야.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전임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라 그러지? 유명 인사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고 있어요. 조금 복잡하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감옥까지 다 따라가나? 아주 드라마를 쓰네. 드라마를 써. 그래서 아니 실제로 지금 그걸 어떻게 할까 지금 의논 중이다. 네. 아무튼 지금 어떻게 될지 하여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모르죠. 네. 지나고 나면 네. 알죠. 네,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이대왕께서도 가끔 말씀하시지만 지금 핵 전쟁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북해 상공에서 러시아 전투기가 미국의 드론을 격추시킨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러시아하고 미국이 직접적으로 이제 붙은 한 예가 된 거죠. 부딪힌. 예, 붙었어요.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누가 핵 전쟁을 막을 수 있는가 할 때 저는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푸틴하고도 경험이 있죠. 시진핑하고도 경험이 있죠. 김정은하고도 경험이 있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들고 말이죠. 전화를 걸어가지고 야 너희들아 좀 정신 차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 못해요. 디산티스 그거 못해요. 현재 무슨 뭔가 그 사람도 못해요. 네? 아무도 못해요. 그 트럼프 말고는.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야 핵전쟁을 우리가 피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안 되면은 아무튼 우리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예. 예수님은 원대로라고 하셨어요. 예, 성경에 보면은. 아무튼 그런 상황이죠. 지금 아마 지금 모스크바 떠났지만 아마 오늘 아침 떠났지만 시진핑이 모스크바에 갔었죠. 갔었어요. 한 2박 3일인가 푸틴하고 회담을 했어요. 네, 중국은 겉으로는 자기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합병을 자기들이 이제 중재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중국 공산당은 앞으로는 우리가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델을 세계적으로 이제 적용하겠다 이런 뜻이니까 이제 자기들의 입장을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절대로 중국이 세계를 인도하는 미국 대신에 세계 초강대국이 되면 안 되죠. 그러면 그야말로 지상 지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상 지옥이죠. 네. 그리고 그것도 모자랄까 봐 또 세계 경제가 또 지금 아슬아슬하죠. 하여튼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물가가 너무 올라갔어요. 예.
근데 미국의 은행이 한 세 군데가 망했고, 그리고 스위스 은행이 많이 사실 전에부터 몇 년 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그 은행이죠. 크레디트 스위스. 왜냐면 그 사람들 스캔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돈 세탁도 있었고, 그리고 임원이 체포되는 스캔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 신임을 잃은 거죠. 은행에 대해서. 그래서 다른 스위스 은행 UBS라는 은행이 그것을 산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제 은행들이 어려울 것이라고 그러네요. 왜냐면은 제가 채권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채권의 금리하고 채권의 값은 항상 반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금리 올리면은 그러면은 채권의 그 값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우리 예금을 빼겠습니다 하면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캘리포니아에 있던 SVB 은행, 실리콘밸리 은행도 그랬고요. 다른 은행도 그런데 이제 은행이라는 다 그래요. 돈이 없어요. 은행은. 우리가 만일에 100만 원을 거기다 맡겨놓잖아요. 그러면은 그 100만 원을 그대로 금고에 넣고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중에 한 90만 원은 또 누구한테 빌려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예금자가 다 가서 우리 돈 대라 그러면은 없어요, 돈이. 그, 결국 은행이라는 것은 신임으로 살고 있는, 신용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 은행은 위험하다. 가서 돈 빼자 하면은 돈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SVB는 미국 은행 중에서 한 20대 은행에 들어가는데 거기가 뭐 한 이틀 만에 망했어요. 이틀 만에. 대사건이죠. 네. 근데 우리가 전에도 제가 말씀했는지 모르지만 은행에다가 100만 원을 맡기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맡겼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은행에다가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대출. 내가 이런 말을 했나? 했어요? 네. 근데 혹시 못 들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시니까 다시 한번 하면은 법적으로는 그건 우리가 대출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은 항상 우리가 걱정하잖아요. 그 사람이 과연 그 돈을 갚을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이자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리스크가 있으니까. 네. 또 못 믿으면 담보를 잡고.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은행에서 무슨 담보를 잡아요? 안 잡아요. 그냥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예요. 은행에다가. 우리가 은행한테 돈 빌릴 때는 또 담보 달라고. 그렇죠, 그렇죠. 은행 빚은 못 떼어먹는다. 무덤까지 가서 받는데. 그래서 은행은 그렇게 우리 돈을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자기들이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데 뭐 한 번 사람들이 몰려가서 돈 달라 그러면은 거기에는 없으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을 완전히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이대왕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돈을 그냥 은행에다 맡겨놓지 말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어가면은 숫자가 있잖아요. 응? 어떤 사람은 4자리, 어떤 사람은 5자리, 어떤 사람은 6자리, 7자리, 8자리 숫자가 있잖아요. 그건 돈이 아니다라고 이대왕께서 늘 말씀하시죠. 그건 돈이 뭐냐? 뭐 금, 은, 그리고 뭐 땅, 부동산,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말씀을 하셨죠. 그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행 잔고가 적다고 너무 그러지 마요. 일부러 그러는 거니까. 항상 우리는 가난해요. 뭐 은행 잔고 읽어보세요. 우리 가난하나 뭐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 은행을 믿으면 안 돼요.
특히 지금은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은 그렇습니다. 네. 자, 벌써 25분이네. 뭐 다른 내용이 없나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계속 봐야 오히려 되겠습니다. 기소돼도 뭐 그렇게 걱정할 게 없네. 기소되면 또 인기 쫙 뜰 거 아니야. 네, 백성들을 건드리는 꼴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미국이 이제 분열이 좌파 우파의 분열이 더 심해져죠. 네, 그래서 내전이라는 말이 가끔 들리는데 정말 이제 총칼로 내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19세기 남북 전쟁 이전에도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때는 남부 주들이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후보가 당선되면은 이 1860년 선거에서 대선에서 당선되면은 우리는 합중국을 탈퇴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었고 링컨이 이제 에이브라임 링컨이 당선되니까 실제로 하나씩 탈퇴해 갔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나라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때는. 네,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난 후에 대법원에서 앞으로는 절대 합중국을 탈퇴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가능성도 없으니까 탈퇴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제 세계가 혼란에 빠지죠.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무튼 간에 천국을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시는 거니까 네.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것으로 오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아는 것은 4월 23일 이것이 이제 천국 실현의 큰 진일보가 된 날, 그것은 이제 확실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합시다. 맨날 나 혼자서 일만 떠들고 당신 한마디 못하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고 말고. 사람들이 당신 목소리도 듣고 싶어 할 텐데. 아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음 주는 좀 더 유노스 권사가 말하도록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